삼국지.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책인데 방대한 분량에 또 수많은 등장인물 때문에 막상 시작하기가 좀 두려우셨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삼국지로 들어가는 가장 명쾌한 안내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이랑은 말도 섞지 마라. 아마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만큼 삼국지가 인간 세상의 어떤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보통 사람은 쉽게 다가서기 힘들다. 이런 의미도 같이 담고 있는 거죠. 아니, 왜 말을 섞지 말라고 할까요? 이미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통달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고전이 우리에게 주는 딜레마입니다. 책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엄청난 지혜가 가득한 건 알겠는데 무려 100년의 역사, 수백 명의 인물이 얽히고 설킨 이 방대한 규모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넘기 힘든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 책, 최소한의 삼국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 책이 어떻게 이 복잡한 문학의 미로를 헤쳐나갈 아주 명확한 지도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지, 이 부담스러운 걸작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부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준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삼국지가 새로운 독자들한테 얼마나 큰 도전인지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인정하고 넘어가죠. 왜 우리는 이 위대한 고전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걸까요? 다들 그러잖아요. 이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라고. 근데 그 방대한 분량, 정말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 때문에 마치 길을 잃기 딱 좋은 빽빽한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죠. 황건적의 난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서 위, 촉, 오 세 나라가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진나라로 통일되기까지 이 100년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요. 분명히 재밌긴 한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지? 하면서 길을 잃은 느낌의 책을 덮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빽빽한 정글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옆에서 아주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준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책, 최소한의 삼국지가 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그 해법은 바로 이겁니다. 역사의 큰 흐름을 꿰뚫어보는 전문가 최태성 작가가 이 위대한 고전을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설계한 입문서, 바로 최소한의 삼국지입니다. 이 책의 안내자, 바로 큰별쌤으로 훨씬 더 유명한 최태성 작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스토리텔러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누적 수강생이 무려 700만 명에 달한다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복잡하고 방대한 주제를 명쾌하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는지 그 능력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봐야죠. 바로 그 능력이 삼국지라는 거대한 산을 넘는데 아주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주는 겁니다. 저자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판본과 요약본들 속에서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독자들을 위해서 단 한 권의 책으로 원작이 가진 핵심적인 재미와 교훈을 모두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만 간추려서 짧게 만들되 원전이 가진 그 깊이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작업을 해냈을까요? 그 비법은 바로 단순화에 있습니다. 그는 100년에 걸친 복잡한 역사를요, 단 3개의 결정적인 전투를 기둥으로 삼아서 아주 명쾌하게 구조를 짜버립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3개의 기둥, 그러니까 3번의 정말 큰 전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전체 이야기의 뼈대가 되어줄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암기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딱 역사 선생님다운 방법이죠? 그 마법의 문장은 바로 도적이 왔다 입니다. 네? 갑자기 웬 도적이냐고요?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 3글자가 혼돈의 삼국지 역사를 한 번에 꿰뚫는 가장 중요한 3개의 전투를 기억하게 하는 말 그대로 마법의 열쇠가 됩니다. 자, 보세요. 각 글자가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핵심 전투 이름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도는 관도대전. 여기서 조조가 당시 북방의 최강자였던 원소를 꺾으면서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적은 바로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죠. 조조의 거대한 남하를 유비와 손권 연합군이 막아내면서 천하가 셋으로 나뉘는 천하 3분의 기틀이 마련된 바로 그 전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는 이릉대전. 이제는 동맹이었던 총나라와 오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싸움이었죠. 어떠세요? 도, 적, 이. 이 세 전투의 흐름만 딱 머리에 넣고 따라가면 삼국지 100년의 거대한 그림이 한눈에 쫙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관도대전에서는 병력의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이겼고요. 적벽대전에서는 당시 최강자였던 조조가 연합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릉대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 개의 거대한 전투 모두에서 객관적인 전력상 더 약한 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더독이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강자가 무조건 이기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몇백 년이 지나도 이 삼국지에 열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세 번의 큰 전투 이야기를 요약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대서사시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인간적인 자질이 있고 모든 영웅들의 흥망성쇠가 바로 이 자질에 달려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 결정적인 자질은 바로 절제입니다. 저자는 삼국지를 그냥 영웅들의 전쟁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절제하는 자와 절제하지 못하는 자의 거대한 대결로 봐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감정, 욕망, 그리고 자만심을 스스로 통제하는 그 절제력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싸움이라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책의 핵심 주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관도대전에서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자만심에 발렸던 원소,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조조의 냉철한 절제, 또 이릉대전에서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에 눈이 멀어 대군을 이끌고 나섰다가 참패한 유비의 모습, 이처럼 자신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인물에게는 꾸준히 승리가 찾아오지만 그 통제력을 잃는 바로 그 순간 아무리 강한 영웅이라도 몰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조조, 유비, 선건 같은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흥망성쇠를 관통하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큰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내면의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오래된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책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를 그냥 박물관의 유물처럼 두는 게 아니라요. 오늘날 현대인의 삶과 아주 능숙하게 연결해서 살아 숨쉬는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점이죠. 이건 그냥 갑옷 입은 옛날 장군들 싸움 얘기가 아닙니다. 리더의 결정 하나가 조직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인간관계에서 믿음과 배신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매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어려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심리와 관계 맺기 어려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조, 유비, 손권 중에 누가 제일 잘났으니까 그 사람을 따라해라, 이렇게 단 한 명의 완벽한 승자를 찾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눈부신 성공과 뼈아픈 실패를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 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관우의 입장에서 그 오만함을 버리고 동맹을 굳건히 지켰다면 어땠을까? 당신이 유비였다면 그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누르고 대위를 따랐을까?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등장인물들의 딜레마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나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국지라는 대서사시는 저 멀리 있는 과거의 이야기에서 바로 지금의 내 삶을 비추고 미래의 지혜를 얻는 아주 개인적인 도구로 변모합니다. 최소한의 삼국지는 단순히 이야기를 요약해주는 걸 넘어서 결국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남기면서 책장을 덮게 만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